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무한 경쟁 시대의 최고 지침서 토니 로빈스, 앤서니 라빈스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 모두는 꿈을 갖고 있다. 우리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특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기를 원한다. 우리는 한때 우리가 원하던 마땅히 누릴 만한 삶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 좌절에 부딪혀서 꿈이 무너지면 더 이상 꿈을 성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꿈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의지마저 상실해버렸다. 많은 사람이 승자의 성취감을 불러일으키는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내 안의 자아는 그 꿈을 다시 회복해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힘을 기억하고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 당시 나는 내가 타고 다니던 1960년식 고물 폭스바겐이 출근길 30분을 무사히 버티기만을 걱정하는 형편이었다. 내 관심은 오직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뿐이었다. 두렵고 외로운 삶이었다. 하지만 그날 헬기로 하늘을 맴돌면서 든 생각은 1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때에도 꿈은 있었지만 그 꿈이 실현될 것 같진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내 모든 과거의 실패와 좌절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 토대가 되었다고 믿게 되었다. 그날 밤 세미나에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세미나가 끝나고 강당을 떠날 때 수많은 사람이 나를 배웅하기 위해 헬기장까지 따라왔다. 그날 밤 내가 경험한 것을 그저 감격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표현일 것이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이런 멋진 선물을 주신 창조주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헬리콥터가 이륙하며 달빛 속으로 날아오를 때 몸을 꼬집어 보았다. 이게 정말 현실이란 말인가? 불과 8년 전에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좌절하고 외로움에 사로잡혀 일상조차 제대로 꾸려나갈 수 없었던 사람이 정녕 나였단 말인가? 살아남는 것조차 불확실했던 그 가난뱅이 뚱보가 나였단 말인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나 같은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딱 한 가지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며 살아왔다. 무엇이 우리 삶의 질의 차이를 만드는가? 배경도 형편없고 시작도 초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삶을 창조할 수 있었을까? 반대로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 성공에 유리한 자원을 모두 가진 사람들이 왜 비만이 되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마약 중독에 이르는가? 우리 삶을 다른 사람의 모범으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열정적이고 행복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 반면에 왜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재미있는 거 없냐 하며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 나는 당신이 정말로 어떤 능력을 지닌 사람인지 안다. 당신과 나는 영적 동지다. 삶을 확장하고 싶은 당신의 열망이 이 책을 손에 들게 했다. 당신이 이 책을 집어들도록 이끈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당신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당신의 삶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는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당신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당신이 직장인이든 교사든 사업가든 아니면 평범한 어머니나 아버지든 당신의 운명은 자신만의 위대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믿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 당신은 이 책을 사서 이미 읽기 시작했으니까 말이다. 변화가 진정한 가치를 지니려면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일시적인 변화는 결국 무너져서 실망만 느낀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사실 많은 사람이 변화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는데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낀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계속 실행을 미루는 이유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견뎌내야 하는 고통이 그저 단기적인 보상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원칙들을 추구해왔다. 다음 페이지부터 이 원칙들을 배우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1단계 기준을 높여라. 당신이 진심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자신의 기준을 높이고 높인 기준에 따라 행동하며 그의 기준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원대한 결과를 이룩했는지 생각해보라. 역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이브럼 링컨, 헬렌 켈러,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인권운동가 로사 파크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농민운동가 세자르 차베스, 일본 혼다 자동차 창업자인 혼다 소이치루 등 자신의 기준을 높이는 강력하고 멋진 걸음을 내디딘 수많은 위대한 사람의 영감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끌어냈던 그 힘을 당신도 끌어낼 수 있다. 2단계,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라. 기준을 높였으면서도 높인 기준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정말로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신념 체계를 통제하지 않고 그저 원하는 대로 기준만 높인다면 그 기준을 뒷받침할 확신감을 갖지 못할 것이다. 간디가 비폭력 저항의 힘을 온몸으로 믿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이룬 것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 그가 내면의 자원에 접근하고 확신에 차지하는 사람들은 이겨내지 못했을 도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했기 때문이다. 강력한 믿음, 즉 확신감이야말로 역사를 통틀어 모든 위대한 성공을 뒷받침한 힘이다. 3단계 전략을 바꿔라.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고의 전략이 필요하다. 나의 핵심 신념 중 하나는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고 당신이 그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제 그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확실히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 그 방법을 찾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무엇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다. 실행에 옮겨야 한다. 당신이 내게 기회를 준다면 나는 이 책을 통해 기꺼이 당신의 개인 코치가 되어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코칭할 것인가? 우선 당신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힘의 탁월한 능력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 5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감정 정복하기. 감정 정복 수업만 마스터하면 4가지를 정복하기 위한 방법의 대부분을 마스터한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해보자. 왜 체중을 줄이고 싶은가? 단지 몸의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원치 않는 체중에서 해방되면 자신에게 더 많은 에너지와 활력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한껏 높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가 느끼는 방식을 바꾸는 것뿐이다. 2. 육체의 건강 정복하기. 당신이 꿈꿔온 모든 것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육체적 건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활력에 넘치는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전날 밤의 피로가 그대로 쌓여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늘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것에 짜증을 내며 잠에서 깨어나는가? 육체의 건강 정복하기 수업은 당신의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수업을 마스터하면 보기에도 좋은 몸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활기찬 삶을 살면서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관계 맺는 법 정복하기. 관계 맺기, 즉 이성관계, 가족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사회적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배우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일을 자기 홀로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세 번째 정복 수업에서는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질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밝힐 것이다. 먼저 당신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당신이 인생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술을 습득하면서 사람들과 깊이 관계를 맺는 방법, 이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켜 주었음을 깨닫는 기여도 등 우리가 원하는 보상을 받는 방법도 배울 것이다. 4. 재정 문제 정복하기. 대부분의 미국인은 65세가 되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거나 죽는다. 그것은 은퇴라는 황금 시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실속 있는 인생 게임 플랜이 뒷받침된 재정적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풍요로운 재정적 시나리오를 어떻게 현실로 이룰 수 있겠는가? 네 번째 정복 수업은 어떻게 하면 인생의 가을을 맞아 단순히 생존이라는 차원을 넘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게 된 행운 덕분에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돈만 더 있으면 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엄청난 문화적 망상이다. 단언하건대 돈을 더 많이 갖게 될수록 더 많은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에 대한 당신의 신념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돈을 행복의 전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5. 시간 정복하기. 이 수업에서 당신은 진정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과 순간적인 만족에 대한 욕구를 관리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아이디어, 결과물, 심지어 당신의 잠재력까지도 완전히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이 시간 정복을 마스터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성취할 수 있는 일은 과대평가하고 10년이라는 장기간의 노력 끝에 비로소 성취할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한다는 것이 정말로 사실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반복은 기술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그 교훈에 따라 우리는 이 책에서 몇 가지 기본적 내용을 되새겨 볼 것이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이 책이 이미 당신 안에 있는 답을 찾도록 당신을 자극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